안녕하세요. 사진으로 돌아보는 지난 한 주간의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이번 주부터 새롭게 진행을 맡은 연합뉴스TV 정치부 김민혜입니다. 네, 함께 진행하게 된 연합뉴스TV 정치부 김종성입니다. 이제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클릭 베스트 컷은 5월까지 대선을 위주로 한 특집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매주 정치권의 다양한 소식을 사진으로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이번 주 주요 사진부터 간략히 살펴보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진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모두가 기억하는 사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 자연인 박근혜로 돌아온 대통령 사진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일요일 저녁 상황입니다. 저도 기억이 나고 김민혜 기자도 기억이 정확히 나실 겁니다. 저희 선후배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취재를 또 했거든요. 그렇죠. 카메라 기자들도 이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했습니다. 네, 환대를 받고 있긴 한데 예전 대통령 퇴임 후 상황과는 좀 다르죠. 현직에서 탄핵 선고를 받고 파면당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 속 환대라고 해야 될까요? 이 박 전 대통령 얼굴도 자세히 보시면요. 미소를 좀 띠곤 있긴 하지만 네. 이 눈시울이 붉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눈시울, 눈물을 흘렸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눈물을 두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을 그만두게 된 게 아쉬워서 흘린 눈물인지 아니면 본인이 처한 상황에도 따뜻하게 자신을 맞아준 이 삼성동 주민, 본인의 지지자들에 대한 눈물인지 해석은 분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지 않으니까 속내를 알 수는 없죠. 또 대부분의 예상을 깨고 해가 진 저녁에 이 사저행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4년 전 사저를 떠나던 박 전 대통령의 모습도 떠오릅니다. 다음 사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4년 전인 2013년 2월 25일 사진입니다. 아마 그날 기억이 생생하신 분들이라면 당시 분위기도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꽃다발을 받고 삼성동 사저를 떠나는 모습인데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팻말을 들고 있는 분도 눈에 띕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동네 주민들이 환대를 했다면 지난 일요일에 사저로 돌아왔을 때는 친박단체들이 줄을 이뤘다는 점이 달랐죠. 또 취임 때는 이렇게 아침에 떠났다가 파면당하고는 밤에 돌아온 것도 대비되는 점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얼굴을 보면 떠날 때나 돌아올 때나 이 미소를 계속해서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몇 달 동안 국정농단 사태로 가슴이 무거웠던 국민들은 박 전 대통령 귀가 모습을 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계속해서 그 집입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를 찍은 사진인데요. 네, 박 전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온 다음 날 오후의 사진입니다. 이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고요. 이 불이 켜진 것만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사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저로 들어가면서 정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박 전 대통령이 남겼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헌재의 선고에 불복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가운데 이른바 사저 정치를 시작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박 의원들의 잇따른 방문이 이런 의구심을 키우는 게 아닐까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죠. 네, 아마도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저로 돌아오는 당일에 친박 의원 몇몇이 마중을 나왔었고요. 이튿날에도 조원진 또 윤상현 의원 등이 면담을 했거든요. 또 자유한국당 친박 핵심 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보조하는 팀을 구성했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이런 의심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저 주위 분위기를 볼 수 있는 사진 한 장 더 볼까요? 네, 경찰 병력들이 상당히 많고요. 여기 가운데 연합뉴스TV 카메라 기자도 보이네요. 그렇네요. 예, 취재진들이 상당히 많이 왔는데 드나드는 이들은 이렇게 많은데 정작 집주인인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궁금증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미용사도 드나들고 있고요. 임도 네. 드나들고 있는데 초대받지 못한 손님도 찾아왔었죠. 초대받지는 못했지만 이 삼성동 사저 주변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땅바닥에 한복을 입고 누워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들 지지자 맞죠? 네, 그렇죠. 뒤에 보시면은 태극기가 보이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모습이 좀 격하기는 하지만 어떤 분들인지 저희가 추측이 가능한 그런 사진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열성 지지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말도 무척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연이 있는 사진입니다. 이곳을 오가는 취재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 차량들도 계속 오가는 곳이기도 한데 이 당시에 JTBC 방송사 차량이 들어서자 이분들이 극도로 흥분을 했다고 합니다. 이 JTBC는 최순실 씨가 청와대 문건이 전달됐다는 정황이 담긴 이 태블릿 PC 관련 보도를 처음 한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보도 때문에 이 사건이 이렇게 커졌다고 믿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태극기를 흔들면서 지나가려면 나를 밟고 가라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네요. 네, 연일 지지자들의 집회가 이어지면서 이 조용했던 삼성동 주택가가 이 뉴스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과 주변 상인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 사저와 아주 밀접해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지만 어린 학생들의 통학길까지 걱정하게 하는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청와대의 본관 사진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찍은 건데요. 대통령 없는 청와대에서는 이른바 이 흔적 지우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걸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잘 보시면요. 태극기 옆에 이 깃대가 하나 있는데 깃대만 있고 깃발은 없습니다. 이곳이 원래 봉황기가 세워져 있던 곳이죠. 그렇습니다. 이 봉황기 하면은 대통령을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개양이 되는데 헌재 탄핵으로 현직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을 알린 겁니다. 이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면 이런 사진이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지난해 11월에 찍힌 사진인데요. 뒤에 보시면 봉황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사진이었을 텐데 5월 대선이 끝나고 새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와야 이 저 봉황기를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터넷 세상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흔적 지우개가 계속됐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네, 청와대 홈페이지 메인 화면인데요. 탄핵 선고 이후에 며칠 동안 서비스가 이렇게 일시 중단됐습니다. 사실 이 홈페이지에는 헌재 파면 결정 이후에도 한동안 박 전 대통령의 얼굴과 또 동영상, 연설문 등이 게재되어 있어서 이 비판이 이렇습니다. 네, 뭐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이거 몇몇 대통령과 관련된 뭐 유서 깊은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곳들도 좀 많이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 기자회견장 그리고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에 전시된 박 전 대통령 관련 사진도 모두 철거됐다고 합니다. 이 경남 마산 3.15 민주묘진의 기념관에 있던 재임 시절 사진 그리고 영상 모두 사라졌습니다. 네, 다들 흔적 지우기에 바쁜 사이 오히려 빈자리를 채워 넣어야 하는 곳도 있는데요. 다음 사진 보시죠. 네, 이곳은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인데요.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얼굴도 보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러니까 이 역대 대통령들의 얼굴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비어있는 공간이 이 박 전 대통령의 구조물이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면이긴 하지만 퇴임을 했으니까요. 네. 한편 사저에 칩거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곧 만나봐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네, 세 남자가 서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세 명의 검사죠. 그렇습니다. 네, 김수남 검찰총장이 보이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이영렬 중앙지검장. 마지막으로 맨 끝에 노승관 1차장이 있습니다. 노 차장은 국정농단 사건을 특검에서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대변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한 번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일이 생겼죠. 또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두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 검찰은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오전 9시 30분에 이 박 전 대통령에게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의 소환 통첩을 받은 건 전직 대통령으로서 4번째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당초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로 소환 일자를 통보할 거란 예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가량 시간을 더 준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우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 대통령 측의 조사에 대비해서 충분히 시간을 주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이 적절한 타이밍을 잡은 것 같습니다. 물론 대선 일정도 고려 요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조사 시점이 4월로 넘어갈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이 대선 전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정치적 논란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런 점도 고려한 것 같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이 정해진 날짜에 소환을 임하겠다라고 얘기한 만큼 21일에는 저희가 하는 말로 장이 설 것 같은데요. 네. 이 얼마나 많은 관심이 나올지 벌써부터 상상이 됩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는 어딜까요? 카메라가 셀 수 없이 많죠. 플래시도 여기저기 터지고 있고 네. 기자들도 엄청 많이 몰려 있고요. 아는 얼굴도 예. 보이네요. 도대체 뭘 찍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사진 아래쪽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누군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 같습니다. 뒷모습만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도 아실 것 같아요. 자, 한번 이 기자들이 찍은 사진을 정면에서 볼까요? 다음 사진입니다. 네, 이분 모르는 분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바로 가운데 앉아 있는 이 사람 한 사람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재판장을 맡았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입니다. 네, 월요일 오전에 있었던 이 재판관 퇴임식 장면인데요. 이 재판관뿐 아니라 맨 앞줄에 이번 탄핵 심판에 참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재판관이 1987년 임관 이후에 30년간 공직 생활을 이어왔는데 이날 이 공직 생활을 마쳤습니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에 열린 퇴임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좀 부담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퇴임식도 상당히 간소하게 열렸다고 하죠. 그래서일까요? 퇴임식 자체도 걸린 시간이 딱 9분이었다고 하죠. 그렇죠. 예. 국민 의례를 하고 퇴임사 낭독을 6분 동안 하고 이어서 꽃다발 증정까지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퇴임식 후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퇴임식이 끝나고 이 동고동락하던 재판관들과 함께 이 헌법재판소 청사 지하 1층에 구내식당이 있는데 그곳에서 점심을 정말 간단하게 먹었다고 하고요. 이정미 재판관 하면 이 탄핵 선고하던 모습이나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 있는데 다음 사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SNS에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그 유명한 헤어롤 사진입니다. 지난 10일 탄핵 심판 선고일 아침 출근길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겁니다. 네, 저희도 열심히 검색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포털 사이트에 이정미로 검색을 하면 연관 검색어로 헤어롤이 뜨고 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 두 개의 헤어롤이 이 숫자 8을 연상시킨다. 이래서 8대 0 스코어를 합성한 패러디 사진도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외신에서도 이 탄핵 심판 당일 갑자기 등장한 이 분홍색 헤어롤 2개. 이 두 헤어롤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보인 게 사실입니다. 헤어롤을 만채 출근하는 이정미 재판관의 모습을 보면서 책임이 무거운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여성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른바 헤어롤 스타가 된 이정미 재판관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이 세월호 참사 당일 미용사를 불러서 머리 손질을 한 박 전 대통령과 너무나 좀 대비가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9명의 재판관 중에 2명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헌법재판소, 이 대선 후 대통령 몫인 헌재 소장이 지명돼야 정상적인 9명 체제를 회복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누구의 신발인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운동화가 네 똑같습니다. 켤레가 있네요. 색깔도 똑같고 네. 발 사이즈도 비슷한 것 같고요. 네, 누구의 발일지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무슨 사진인지 지난 화요일 사진입니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려도 감이 잘 안 오시나요? 누가 저 운동화를 신고 있는 건지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네, 저 운동화의 주인은 바로 이 네 사람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선 주자들이죠. 이 네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똑같은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정말 똑같습니다. 오른쪽에 추미애 대표도 있고 지금 같은 운동화를 신고 있는 중인데요. 이 운동화는 모두 추 대표가 이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에게 선물한 거라고 합니다. 네, 추 대표는 후보들에게 경선 기간 내내 열심히 뛰어달라 이런 의미로 이 운동화를 줬다고 합니다. 신발을 살펴보는 후보들의 모습이 익살스럽기도 하고요. 재밌네요. 조금 긴장한 모습도 있고요. 네. 잘 맞나? 좀 어울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죠. 네, 이 왼쪽에 이재명 성남시장 안 그래도 요즘 운동화만 신고 다녀서 아주 익숙한 것 같습니다. 이 자세도 이렇게 바로 나오고요. 다른 주자들은 좀 낯설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열심히 뛰라는 의미의 운동화를 받고 이날 이 네 명이 함께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살펴볼까요? 자, 이곳은 아까와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네. 이 운동화를 신고 있는 것, 이 분들도 좀 운동화를 갈아 신었네요. 이분들 네, 빼고. 바뀌었네요. 한 분만 신고 표정도 있네요. 조금 달라졌네요. 네, 이재명 성남시장은 여전히 운동화 차림인데 저희가 방금 본 그 운동화는 아닙니다. 본인 운동화로 갈아 신은 거죠. 네, 그렇네요.
지난 화요일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첫 지상파 토론회장 모습이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열린 첫 토론회라서 아주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기자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후보들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때까지는 분위기가 상당히 화기애애했는데 막상 토론이 시작되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점점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함께 살 수는 네, 없습니다. 경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거듭대를 상황에서 이웃으로 두고 진행된 어떻게 토론회니만큼 주자들은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는 것 못지않게 이 상대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론조사 지지율 합계가 50에서 한 60%를 기록하고 있는 주제들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뜨거웠는데요. 토론회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전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웃는 얼굴로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질문을 던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섬뜩하다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참 열심히 봤던 것 같은데요. 네. 네, 후보 중에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후보 외에 이 최혜성 후보가 그동안 많이 주목을 못 받았었는데 이 날카로운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던졌습니다. 네네. 이재명 후보에게는 음주운전과 전과 내역을 물었고요. 안희정 후보에게는 불법 정치금 문제를 좀 따졌습니다. 흔히 네. 저희가 폭탄을 던진다고 하잖아요. 네. 그만큼 폭탄 이런 민감한 질문들을 투척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안희정 후보의 대연정 제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도둑대를 이웃으로 두고 어떻게 통합을 하냐 이렇게 공격을 했고 안희정 후보는 다시 문재인 후보에게 통합적 리더십이 부족하다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후보 간에 물고 물리는 묘한 상황이 연출된 거죠. 문 후보님이 정치에 입문하신 뒤에 지금 현재 이 당 대표까지 지내시면서 이 과정에 보면 손학규, 김한길, 박지원, 안철수 전 대표에 이르기까지 모두 당을 떠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안희정 우리 후보님이 주장하시는 대연정 부분에는 의회 다수파가 되어야겠다라는 그 외에는 다른 가치가 보이지 않아요.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하는 대연정 이 부분은 제가 도저히 지금 그 부분은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빨리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확정한 민주당은 이날을 포함해서 모두 8차례의 대선 경선 TV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눈에 띄는 인물들이 많죠. 익숙한 많이 보이네요. 얼굴들도 있고요. 네. TV에서 많이 본 정치인들인데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알겠네요. 눈치채셨나요? 맞습니다. 네. 이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출마 선언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자유한국당 사정이 다른 당에 비해서 좋지 않은데 후보가 이렇게 정말 많습니다. 이 때문에 후보 난립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사람이 많은 만큼 이 경선 방식을 둘러싼 갈등도 깊었습니다. 예비 경선 이후에 본 경선 전에 추가 후보 등록 접수를 허용해서 이른바 새치기 경선 논란이 아니냐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이 논란 끝에 이 특례 조항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신 시한을 연장했죠. 예비 경선 후보자 등록 마감 시한을 기존 15일에서 16일까지로 하루 더 연장하기로 경선 룰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1차 컷오프로 6명을 추리고 연설회 후에 여론조사를 거쳐서 다시 이 6명을 4명으로 후보자를 압축해 본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네, 이 후보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의 경우에 여기 있지요. 가운데 네, 위에 있죠. 한가운데 있네요. 네. 예, 이 특례 조항을 누릴 후보였는데 룰 변경으로 결국 다른 예비 후보들과 똑같이 경쟁을 벌이게 된 거죠. 네, 한국당이 이렇게 기존의 경선 룰을 바꾸게 된 건 지난 15일이었는데 바로 이 한 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살펴보시죠. 황교안 권한대행이네요. 그렇죠. 지난 15일 불출마 선언 직전에 국무회의장에 들어가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사진입니다. 굉장히 좀 고민이 깊어 보이는 얼굴인데 수심도 좀 가득한 것 같고요. 네. 이 탄핵 사태에 대한 책임론과 심판이 또 선수로 뛰어서 되게 있느냐 이런 비판이 불출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됐든 그의 불출마로 한국당의 경선 판도에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뉴스 클릭 베스트컷. 이 대선 기간 동안 계속해서 대선 특집으로 방송됩니다. 다음 주에도 의미 있는 대선 관련 사진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